안녕하세요. 한국과 세계를 이야기로 연결하는 한국이 세계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기도 웃기도 하는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사랑하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오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저를 잊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82년, 저는 뉴욕시에서 한인들이 모여 사는 외곽 지역인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한아름마트의 직원이었습니다. 데이지를 만난 장소는 제가 일하던 슈퍼마켓이었습니다. 눈웃음이 돋보이는 우윳빛 얼굴에 찬란한 금발머리, 건강미 넘치는 몸매의 그녀는 어떤 남자라도 한번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인 데이지는 친구들과 함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저희 가게에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생기발랄하면서도 고요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주로 듣는 쪽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저도 부침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 흔히 하는 인사 빼고는 말을 잘 걸지도 않았고 그녀 또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그녀가 저에게 수줍은 얼굴로 데이트 신청을 해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놀라긴 했지만 속으로는 미치도록 좋았습니다. 서로 계속 호감을 느낀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심지어 제 머릿속에는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떠오르게 되었죠. 그 당시 미국은 사회의 가치관이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던 시대로 성문화에 대해서도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관대해졌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는 보수적인 한국 남자이었던 저도 대도시에 지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동거를 제안했을 때는 솔직히 매일 밤을 그녀와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도 행복하고 심장이 쿵쾅대며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한국의 남자였던 저는 펄쩍 날뛰며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어떻게 같이 사냐고 난리였습니다. 그녀는 동거하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되지 않냐면서 저를 살살 구슬리며 기분 좋은 유혹을 했습니다. 또한 함께 살면 생활비도 훨씬 절약될 거라고 꼬시기도 했죠. 가족들을 위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민 와서 일을 했던 저는 월급의 60% 이상을 가족한테 보내고 있었기에 솔깃한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3주 동안의 치열한 설득 끝에 저는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신혼과 같은 나날을 보냈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거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희를 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녀를 보고 왜 못 사는 나라 남자랑 사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동양인 남자와 미국 여자의 조합은 정말 흔치 않았으니까요. 저는 마트 일을 관두고 좀 더 번듯한 직장을 가지면 시선이 나아질까 싶어 다른 일도 찾아보고 있었지만 외국인에게 그 벽은 꽤나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녀에게 한국이 그립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국에 간 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한국에 가서 함께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 모아둔 돈도 있으니 아무리 한국이 미국보다 가난한 나라이고 해도 미천이 있으니 먹고 살만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전에 그 못 살던 나라는 아니라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생각보다 살만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남자인 저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사는 것은 그녀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점점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그 당시 저와의 말싸움 때문에 못 마시던 술까지 마신 그녀는 결국 저와 싸우는 도중 하지 말아야 말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요. 나는 죽어도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못 살겠어. 동양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온갖 손가락질을 받아서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도 다 헤어지라고 하는데도 꼭 참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녀가 했던 말들이 모두 진심인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취해서 평소보다 격한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는 눈빛과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때만 해도 제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지 일부러 저를 붙잡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데이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주일 뒤 저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것 같아. 미국에 살면서 한국이 눈에 찰 리 없다는 거 사실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나처럼 못난 남자 만나지 말고 여기서 꼭 능력도 좋고 착한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이별을 말하는 편지에 그녀는 당장 저를 찾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는 이미 미국을 떠났다고 전했답니다. 그녀는 제가 떠난 뒤 거의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박혀 하루 종일 울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시련에 힘들어하는 그녀를 챙겨주던 친구 조이가
그녀가 좋아하는 피자를 해왔는데 이상하게 평소와 달리 자꾸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친구 조이는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곧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너 빨리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간 그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마 아이를 지울 수 없었던 그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친구 조이의 도움을 받아 딸 다나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아이가 6살쯤 되었을 때쯤 한 까다로운 장애인의 개인 간병인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아무도 그 까다로운 분을 감당하지 못해 사람이 자주 바뀌었던 터라 페이가 2배 이상이었죠.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그녀는 히스테릭한 노인을 꿋꿋하게 참으며 버텼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성질 더러운 노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여인이었죠. 동정심을 느낀 그녀는 노부인에게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했고 간병을 한 지 1년이 지나자 그녀 또한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부인은 그녀가 간병을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넋을 기리며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랐죠. 그렇게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변호사라고 말하며 노부인이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돌보느라 많이 애먹었지. 자네한테는 고마운 뿐이네. 약소하지만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다네. 놀랍게도 노부인은 그녀에게 유산의 일부를 나눠주셨습니다. 노부인은 약소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 받은 돈은 그녀가 일하지 않고도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받은 돈 중 일부로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친구 조이와 함께 파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소원과 친구의 뛰어난 요리 실력이 합쳐져 항상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고 2호점까지 냈다고 하네요. 그녀는 사업을 확장하여 카페까지 운영했습니다. 딸아이가 15살쯤 되었을 땐 버는 돈만으로도 딸 아이를 풍족하게 키울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들은 얘기지만 딸 다나는 어릴 때는 저를 그리워했고 좀 커서는 제가 매정하다고 했으며 성인이 되자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부러 자식을 떠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다나는 엄마랑 아무리 싸웠다고 한들 결혼까지 약속을 해놓고 여자를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로 인해 남자에 대한 불신감이 컸기 때문일까요? 성인이 된 후 딸은 커리어 우먼으로 승승장구했으나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62번째 생일날 데이지는 지금이라도 배우자감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딸이 싫어할 걸 알기에 입을 꼭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소원을 말했죠. 한국에 가고 싶구나.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예전과 달리 무척 발달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세련된 최첨단 도시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그때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어 그녀를 한국에 데리고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찬란한 한국 도시의 풍경을 그녀와 오붓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돼지국밥을 한술 뜨다가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던 중 옆에서 희미하게 친숙한 느낌의 영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 놀라운 생각에 깜짝 놀라 옆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미국인으로 보이는 2명의 여자가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죠. 모녀로 보였습니다. 대화를 듣다 보니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제 귀에 대화 내용이 들려오더군요. 그런데 점점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듣다 보니 목소리가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젊은 시절의 낭낭한 목소리일 리는 없지만 말투나 특유의 뉴욕 억양이 그 오래전의 사랑, 데이지의 말투와 흡사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의 말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엄마 아직도 설마 그 남자를 못 잊고 있는 거 아니겠지? 소스라치게 놀라버린 저는 숟가락을 큰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여행을 위해 아름답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데이지가 맞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세상에, 저와 데이지를 번갈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는 젊은 여성은 데이지를 재촉하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변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제외했다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흥분 등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격적인 재회가 끝나고 저희는 합석하여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치 빠른 다나는 제 정체를 알아챘는지 삐딱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버리고 간 사람이군요. 적대적인 시선에 당황한 저에게
그녀는 다나를 본인의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나가 제 친딸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세월에 대해 듣자 저는 울먹이며 역시 그때 떠나는 게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 도망치듯 한국에 왔던 저는 오랫동안 그녀와의 추억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추억을 잊기 위해 미국에서 모은 돈과 어머님이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해 놓은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온 순조로웠던 사업으로 저는 꽤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제가 장가를 안 가는 것 때문에 속상해 알아눕기까지 하자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골라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잘 맞지 않았던 데다가 애정도 없었기에 4년을 못 넘기고 이혼했습니다. 워낙 대면대면했기에 아이도 없었죠. 그 뒤에 쭉 혼자 살아왔고 한국에서 홀로 데이지만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나에게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살면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나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뭘 어떻게 용서를 구할 거냐면서 비꼬았지만 저는 아예 미국에 와버렸습니다. 때마침 제 미국인 친구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역 일을 맡아 한다는 명목으로 프리랜서 비자를 내고 뉴욕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갑자기 와도 되냐고 했지만 어차피 은퇴해서 사업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고 그저 돈만 많은 백수라며 이렇게 미국에서 번역 일이라도 하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다나는 처음엔 대책 없는 남자라며 저를 비난했지만 한결같이 매일매일 찾아가는 저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재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러 캐나다에 놀러 간 것 때문에 처음으로 아내와 딸을 찾아가지 않았는데요. 재밌게도 다나가 볼멘 목소리로 이제 그 남자는 지쳐서 안 오나 보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맨날 보이던 사람이 안 오니 섭섭한 모양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나도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요? 그때만을 기다려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이 세계다 채널에서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들을 주변 분들께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